명작 15화 러브크래프트 단편선 중 픽먼의 모델. 두 번째. 엘리엇, 이 장황한 연설을 듣고 나서 내가 어찌했겠는가. 도망치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고 빈 택시를 잡으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네. 우리는 사우스역에서 전철로 갈아탔고 12시 즈음에는 배터리가에서 컨스티튜션 부두를 지나 오래된 부둣가를 따라 걸었네. 교차로를 여러 번 지났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길이 기억나지 않는군. 목표지에 도착했을 때 봤던 길 이름도 어렴풋하지만 아무튼 그리 논가는 아니었어. 눈앞에 펼쳐진 장소는 난생 처음 보는 더럽고 황량하고 캐캐 묵은 골목이었네. 집들의 지붕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고 창문은 모조리 깨어져 있는 데다 반쯤 산산조각이 난 굴뚝이 달이 뜬 하늘 아래 치솟아 있지 뭔가. 코튼 매더가 살던 16세기 말 이후에 세워진 건물이 겨우 세 채는 됐을까? 역사학자들이 보스턴에서는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맛배지붕 이전 양식의 뾰족지붕이 있는 집도 두 채는 모았다네. 그 어둑어둑한 골목을 지나 왼쪽으로 몸을 드니 훨씬 좁고 깜깜한 골목이 나오더군. 앞은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상 길은 오른쪽으로 나 있는 것 같았지. 이고 픽먼이 손전등을 비추자 벌레가 좀먹은 낡은 문이 나타났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황량한 분위기의 현관이 우리를 맞아주었어. 거무스름한 갈색 떡갈람으로 만든 벽장식을 보니 한때는 근사해 보였으리란 생각이 들더군. 물론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안드로스와 핍스, 악명 높은 세일럼 마녀 재판이 이루어진 시기에 매사추세츠주 총독들, 안드로스와 핍스 마녀들의 주술이 존재했던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 오히려 짜릿하지 뭔가. 픽먼은 좌측에 있는 어느 방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기름등을 켜고 자기 집처럼 편안히 있으라고 말했네. 엘리엇, 알다시피 나는 꽤 거칠고 냉정한 남자라는 평이 자자하지 않나.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방에 걸린 작품들을 보았을 때는 겁을 집어먹고 말았어. 뉴버리가에서는 그릴 수도 드러낼 수도 없지만 이곳에서는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픽먼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네. 자, 한 잔 더 마시지. 적어도 난 더 마셔야겠네. 보여주지 않고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단순히 붓터치 하나만으로 신속모독적인 공포, 믿기지 않는 혐오감과 악취나는 부도덕성을 표현한 그 작품들은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네. 픽먼의 화풍은 시드니 사임의 이국적인 화법과도 달랐고 클락 애쉬튼 스미스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토성 너머 풍경과 달의 균류 모세와도 달랐네. 픽먼이 배경으로 쓴 장소는 옛 교회 묘지, 깊은 숲, 바다에 맞닿은 벼랑, 벽돌 터널, 벽판으로 장식한 고즈넉한 방, 석조 납골 땅이 다였어. 개중 가장 즐겨 그린 배경은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콥스힐 묘지였지. 픽먼이 자신의 병적인 예술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일궈낸 업적은 악마적인 초상화법 아닌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배경 앞에 서 있는 괴물들은 하나같이 흉물스러운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여러 면에서 인간과 닮아 있었지. 괴물들은 두 발로 서 있긴 했지만 꼭 개처럼 몸을 앞으로 구부린 데다 피부 질감도 흐물흐물한 고무 같아서 기분이 나빴네. 세상에, 지금도 눈에 잡힐 듯 생생해. 그 괴물들이 하던 일은. 아니야, 더 말하고 싶지 않네.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먹이가 무엇이었는지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군. 그들이 묘지나 지하도에서 떼를 지어 사냥감, 아니 땅속 보물을 두고 버리는 그림도 있었네. 픽먼은 이미 눈이 멀고 숨이 끊긴 사냥감에게서도 잔혹하리만치 강렬한 표정을 이끌어내더군. 그것들이 야밤에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 잠든 자의 목을 잘근잘근 씹거나 교수대에 매달린 마녀를 향해 무리지어 으르렁거리는 작품도 있었네. 마녀의 죽은 얼굴이 그것들과 동족인 양 닮아 있었고. 그러나 내가 어지럼증을 느낀 이유는 무시무시한 주제와 배경 때문이 아니었네. 나는 3살 배기도 아닌데다 비슷한 작품이라면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 문제는 그 얼굴들이었네. 엘리엇, 침을 뚝뚝 흘리고 음흉하게 웃으며 캔버스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생생한 얼굴들. 신께 맹세코 그것들은 살아있었어.
핑먼이라는 구역질나는 마법사는 물감으로 지옥의 불길을 깨우고 붓을 지팡이처럼 휘둘러 악몽을 낳고 있었던 거야. 술병을 이리 주게, 엘리엇. 그중 교습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신께서도 나를 가엾게 여기실 거네. 엘리엇, 개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교회 묘지에 원을 그리고 앉아 작은 아이들에게 식인하는 법을 가르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나? 그 작품은 체인질링, 바꿔친 아이 옹기니, 체인질링 전설을 표현한 그림이었던 것 같네. 요사스런 정령이 인간의 아기를 납치하고 대신 자기 알을 요람에 두고 가는 이야기 말일세. 핑먼은 납치된 인간 아기들이 무슨 일을 겪으며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렸던 거야. 나는 그때야 핑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과 괴물이 기이할 정도로 서로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네. 핑먼은 타락한 인간이 괴물로 변화하는 단계를 기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연관성에 조소를 보내고 있었던 걸세. 개처럼 생긴 괴물들은 바로 우리가 변화한 존재였어. 인간에게 떠맡겨진 어린 체인질링의 운명이 궁금해진 찰나 그 생각을 구체화한 듯한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네. 격자창에 긴 소파, 굵은 기둥과 촌스러운 17세기식 가구가 놓인 방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고 아버지는 성경을 읽는 그림이었지. 그들은 하나같이 신성하고 고결한 표정이었지만 딱 한 명, 집안의 아들처럼 보이는 청년만이 지옥같은 냉소를 머금고 있더군. 그 청년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불결한 존재인 체인질링이었던 거야.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핑먼은 그 체인질링을 자신과 무척이나 닮게 그려놓았다네. 그때 핑먼이 점잖게 옆방문을 열고 불을 밝히더니 자신의 현대적 습작을 보겠냐고 묻더군. 나는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말문이 막혀 입도 벙긋할 수 없었네. 핑먼은 그런 내 상태를 꿰뚫어보고 마치 찬사라도 들은 것처럼 느끼는 듯했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엘리엇, 나는 허약한 도련님 부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세. 나는 중년의 진식인이고 자네가 프랑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쉽사리 기절하는 사람도 아니지. 게다가 식민지 시대의 뉴 잉글랜드를 지옥의 영토처럼 묘사한 핑먼의 무시무시한 작품에도 익숙해져 마음을 가다듬으렸던 참이었단 말일세. 그러나 소용없었네. 나는 옆방에 들어서자마자 목을 쥐어짜내는 비명을 질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쥐어야만 했다네. 지금껏 본 작품이 우리 선조의 대지에 들끓는 구울과 마녀 무리를 묘사한 것이었다면 옆방에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공포를 묘사한 작품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오 하느님, 그의 걸출한 솜씨란. 전철사고라는 습작은 지하 묘지에서 보스턴과 지하도의 틈새 사이로 떼지어 기어 올라온 괴물들이 역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했네. 현대의 콥스힐 공동묘지에서 춤을 추는 괴물들을 그린 습작도 있었어. 집안의 지하실을 묘사한 그림도 여러 장 있었는데 돌벽의 구멍과 틈 사이로 빠져나온 괴물들이 계단을 내려올 첫 사냥감을 기다리며 포도주 통과 벽난로 뒤에 숨어 키득거리고 있더군. 개미처럼 생긴 괴물들이 벌집 모양의 땅 아래 굴에서 서로를 짓뭉개며 떼지어 떼거리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광활한 단면도로 묘사해 놓은 흉측한 습작도 있었네. 자유롭게 붓을 놀려 현대의 공동묘지에서 춤을 추는 괴물들을 그린 그림도 있었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충격적인 작품은 지하 묘지에 우르르 모인 정체불명의 야수떼가 큰 소리로 그 유명한 보스턴 여행 안내서를 읽는 또 다른 야수 한 마리를 둘러싼 장면이었네. 그들은 안내서의 한 문장을 가리킨 채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발작적으로 일그러뜨리고 있었어. 마치 그 사악한 웃음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했지. 그 습작의 제목은 홈즈, 로웰, 롱펠로우, 여기 마운트 오번에 잠들다였어. 나는 차츰 악마적이고 기형적인 두 번째 방에 적응해 스스로를 가다듬었네. 그리고 이토록 강한 혐오가 치미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지. 첫 번째는 핑먼이란 인간이 심각하게 비인간적이고 냉정할 정도로 천박하기 때문이었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고문하고
인간성을 비하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크나큰 기쁨을 얻는다면 그 자는 인류의 냉혹한 적이 틀림없지 않겠나. 두 번째는 그의 작품이 위대한 명작이었기 때문이었네. 단순히 악마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존하는 악마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재능이 있었기에 그토록 소름 끼쳤던 거야. 하지만 기묘하게도 핑먼의 그림에는 과장이나 환상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어. 형체를 왜곡하거나 흐릿하게 묘사하거나 기존의 양식에 따라 그린 부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 오히려 윤곽은 날카롭고 살아있는 것 같았으며 세부 요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했다네. 그리고 그 얼굴들이라니.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가의 재해석이 아니었네. 극명하게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옥 그 자체였다고. 오 하느님, 핑먼은 몽상가도 낭만주의자도 아니었네. 그는 오색 찬란하게 흔들리는 백일몽이 아니라 철저하고 고든 자세로 응시한 공포의 세계를 기계처럼 내실하게 그려냈을 뿐이야. 핑먼이 작품 속에서 그려낸 불경스러운 생물들을 어디서 일겨냈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하지만 작품에 영감을 준 끔찍한 소재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했어. 핑먼은 구상에서든 실제 작업에서든 거의 과학자나 다름없이 철두철미하게 접근하는 사실주의자라는 것이야. 핑먼에게 이끌려 지하에 있는 작업실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미완성된 캔버스를 훑어보면서 또 어떤 무시무시한 작품을 보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네. 핑먼이 눅눅한 계단 아래에서 손전등으로 텅 빈 구석을 비추자 흙바닥 위로 둥글게 쌓은 벽돌이 보이더군. 언뜻 보기에 거대한 우물 같았네. 가까이서 보니 17세기식 우물이 맞았고 그 우물은 집안에서 15cm쯤 솟아올라 지름이 약 1.5m쯤 되었어. 그런데 핑먼이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말했던 언덕 밑에 터널 입구라는 거야. 나는 그제야 뻥 뚫린 우물 위로 무거운 목재 원반이 덮개처럼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핑먼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면 이 우물은 대체 어디로 연결된 걸까? 슬며시 소름이 돋더군. 나는 곧 그를 따라 문이 좁다란 작업실로 들어갔네. 목재 바닥 위로 작업용 도구가 몇 개 놓여있고 아세틸렌 가스 등에서 작업하기 좋을 만큼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 이젤과 벽에 대어놓은 미완성작들은 위층에 있는 작품들만큼이나 섬뜩했네. 또한 극도로 세밀한 풍경 스케치와 바늘처럼 촘촘하고 정밀한 기준선으로 잡은 원근과 비례를 보니 핑먼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지. 그는 진정 위대한 화가였네.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어. 문득 내가 테이블에 놓인 커다란 카메라를 쳐다보자 핑먼은 사진을 찍어 배경 자료로 쓴다고 말했어. 그러면 장비를 끌고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대신 작업실에서 사진만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나? 꾸준한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진짜 풍경이나 모델만큼 사진도 나쁘지 않은 자료가 된다며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 메스꺼운 스케치와 반쯤 완성된 기형적인 괴물 그림이 나를 보고 희죽거리는 것 같아 자꾸만 불안해졌네. 그러다 핑먼이 예고도 없이 어두운 곳에 놓인 커다란 캔버스 덮개를 벗겼을 때 나는 또다시 날카로운 별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그 밤에만 두 번째 비명이 어두운 천장과 낡은 지하실로 메아리 쳤네.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어. 오 하느님, 하지만 엘리엇, 나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이었는지 구분하지 못하겠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했다니. 핑먼이 보여준 작품은 분명 명작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신성모독이기도 했네. 붉은 눈을 번뜩이는 괴물이 뼈가 드러난 발톱으로 인간의 시체를 그려지고 막대사탕을 야금거리는 아이처럼 시신의 머리를 갉아먹는 광경이었어. 괴물은 웅크려 앉은 자세였지만 당장이라도 먹이를 버리고 더 군침 도는 사냥감을 찾아 나설 것처럼 생생함이 넘치더군. 하지만 공포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었네.
그 악마 같은 형상도 귀가 뾰족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서 납작한 코 밑에 입술 사이로 침을 줄줄 흘리는 개 같은 얼굴도 비늘로 뒤덮인 발톱, 곰팡이가 잘 달라붙은 몸, 발굽이 반쯤 갈라진 발도 아니었어. 물론 이것들도 섬세한 인간이라면 보자마자 미쳐버릴 만큼 무서웠지만 문제는 화법이었네. 엘리엇. 저주받고 불경스럽고 마귀 같은 그 화법. 나는 캔버스 한 폭에서 그토록 강한 생명의 숨결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림이 아니라 진짜 괴물이 눈앞에 실존하는 것 같았어. 그림 속 괴물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갉아먹고 또 갉아먹더니 또다시 눈을 부라리듯 보였네. 자연의 섭리를 배반하지 않고서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 지옥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상상만으로 이렇게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어. 그때 돌돌 말린 종이 한 장이 캔버스의 여백에 앞쪽으로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네. 아마 핑먼이 그 끔찍한 배경을 그리려고 찍은 사진인 듯 했지. 그런데 내가 그 사진을 보려고 손을 뻗자 그가 총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 핑먼은 내가 지른 비명이 지하실로 메아리 쳤을 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주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나만큼은 아니었지만 겁을 먹은 사람처럼 보였고 모호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는 듯했지. 그는 갑작스레 리볼버를 꺼내더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아버렸어. 나는 잠시도 꼼짝하지 못했네. 핑먼이 하던 그대로 귀를 기울이자 급하게 달리던 발소리와 정체불명의 깨끗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쳐 들리더군. 순간 거대한 쥐떼가 생각나 몸이 부르르 떨렸네. 어디선가 발굽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났는데 이유도 모르게 온몸에 닭살이 돋지 뭔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더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육중한 나무가 바위나 벽돌이로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네. 말로는 잘 설명할 수가 없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다음에는 똑같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네. 나무가 훨씬 세게 쓰러지는 것처럼 진동까지 느껴졌어. 뒤이어 날카롭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뭐라고 소리치는 핑먼의 소리가 들리더니 6개의 리볼버 탄피가 모두 발사되는 귀를 찢는 소음이 뒤따르는 게 아니겠나? 마치 사자조련사가 위협용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시끄러웠네. 곧 무언가가 숨죽여 끽끽대더니 쿵 하고 쓰러졌고 바닥과 벽이 삐걱거리는 소음이 이어지더니 잠잠한 침묵이 찾아왔네. 예고 없이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부끄럽게도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 연기가 나는 리볼버를 든 핑먼은 우물에 살찐 쥐가 득시덜거린다며 욕설을 퍼부었네. 쥐들이 뭘 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네 서버. 그가 씩 웃으며 말했네. 그 해묵은 터널들은 묘지와 마녀 소굴과 해안가에 맞닿아 있거든. 아무튼 바깥으로 나오려고 악마처럼 길을 쓰는 꼴을 보니 먹이가 뭐든 간에 분명 동났나 보군. 자네가 지는 비명도 저놈들을 흥분시킨 것 같은데 이런 낡은 집에선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쥐들은 골칫거리거든. 그래도 가끔 분위기나 색을 잡는데 영감을 주긴 하지. 자, 엘리엇. 그날 밤의 모험은 그렇게 끝났네. 핑먼은 작업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넘칠 만큼 지켰으니 말일세. 그는 올 때와는 다른 길을 통해 나를 뒤엉킨 골목 바깥까지 배웅해진 것 같네. 가로등이 성구까지 나왔을 때 공동주택단지와 고택이 단조롭게 어우러진 익숙한 거리가 보였거든. 그곳은 차터가였는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했네. 전철을 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 우리는 하노버가를 통과해 시내로 걸어간다네. 그곳에서 봤던 담벼락이 떠오르는군. 우리는 트레몽트가에서 비컨가로 접어들었고 조이가 길모퉁이에서 헤어졌다네. 그 후 다시는 그와 말을 섞지 않았지. 왜 그와 절교했냐고? 안달하지 말고 커피를 시킬 때까지만 기다려주게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한마디가 남아있으니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닐세. 보스턴에 있는 대부분의 하숙집과 클럽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림들이었지만 작품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지하철과 지하실을 기피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믿네.
그와 절교한 이유는 다음날 코트 안에서 발견된 무언가 때문이었어. 지하실의 캔버스에 꽂혀있던 돌돌 말인 종이 괴물의 배경으로 쓰려고 찍은 사진 말일세. 추측하건대 그때 종이에 손이 닿은 순간 깜짝 놀라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 자, 우선 커피를 들지, 엘리엇. 설탕 없이 드는 편이 훨씬 나을 걸세. 그 사진이야말로 내가 핑먼과 절교한 이유일세. 리차드 업튼 핑먼, 내 일생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현실과 괴담을 넘나드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존재. 엘리엇, 레이드 박사가 옳았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었네. 그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정체모를 암흑에서 태어났던지 금단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냈던지. 아무튼 이제는 상관없어. 그는 그토록 갈구하던 황홀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샹들리에 불 좀 켜주겠나? 나는 사진을 태워버렸네. 부탁인데 그 사진에 무엇이 찍혀있는지는 묻지 말게나. 두더지가 퍼드덕거리는 듯한 소리와 핑먼이 쥐떼라고 속여 넘기려던 그 소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캐내지 말아주게. 이 세상에는 고대의 세일럼에서 전해지는 비밀이 있다네. 코튼 매더는 자기 책에서 훨씬 기이한 일들도 있다고 저술하지 않았나? 자네는 핑먼의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잘 알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얼굴들을 뭘 보고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했지. 엘리엇, 그 사진은 배경사진 따위가 아니었네. 핑먼이 그렸던 그 끔찍한 괴물이 찍혀 있었어. 괴물이 서 있는 배경은 내가 있었던 지하의 작업실 벽면이었고, 아, 엘리엇, 그것은 실물을 찍은 사진이었다네.